바로 선관위를 계엄군이 가장 먼저 도착했대요. 여의도가 아니라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3분가량이 지난 시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습니다. 자, 휴대폰 압수, 출입 통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관위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밤 10시 반쯤에요. 계엄군 이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엄군은 총선, 대선 정보를 관리하는 선관위 정보관리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요. 청사 출입도 전면 통제를 했습니다. 포고령 발령 뒤에는 110명이 추가로 동원이 됐고 사복 입은 방첩사 인원들이 동행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과천 청사뿐만 아니라요. 관악 청사와 선거 연수원에도 계엄군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 12시 14분쯤에는 군용 차량 한 대가 이 선관위 관악 청사 입구 쪽에도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10여 분 뒤에 군인들이 타고 있는 또 다른 차량도 들어가고 또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적혀있는 버스도 이 선관위 건물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계엄군은 총기로 무장한 채 건물 안을 오갔고요. 건물을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군인 관련 차량은 계속 청사 주변 골목을 돌아다녔고 계엄군은 줄을 맞춰서 청사로 들어가거나 무리지어 출입구를 봉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 수도 더 많았대요. 선관위에 배치된 그 계엄군이 모두 297명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297명은 잠시 뒤에 그날 국회에 헬기 타고 내려왔던 군인들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라고요. 그렇습니다. 국회에 동원됐던 병력이 280명이기 때문에 17명 정도 많은 숫자가 과천 청사 그리고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 세 곳에 배치가 돼서 이 선관위를 사실상 장악을 한 겁니다. 물론 계엄법에 따라서 행정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은 계엄령이 시행이 되는 그 순간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헌법기관인지 행정기관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도 감사원 문제, 감사받는 문제로 한번 이슈가 있었지만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사무총장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계엄령이 설령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헌법기관인지 행정기관인지 다투기 그 이전에 이 근거가 된 비상계엄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지금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왜 이렇게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선관위로 향했을까요? 계엄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사감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분노하는 대상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선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선관위가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관위 관련해서 소위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 그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 겁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죠. 지금 뭐 이게 언론사하고 주로 이제 뭐 SNS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특히 이제 그 우파를 중심으로 보수파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예. 주로 그 구독자가 많은 대형 몇몇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단골 소재가 되어오던 그런 사안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여당이 대피한 총선 아닙니까? 이 총선에서도 본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좀 뭐 일부 인사들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하고 선관위 진입 상황하고 결합을 시켜보면은 여당이 대표했던 지난 총선에서의 선거 부정을 의심을 하고 계엄령을 타서 선관위에 진입을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이제 그런 추정은 가능한 거죠. 예. 글쎄요. 근데 이미 뭐 끝났던 사안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 4월 총선이 있었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전산 조작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원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이 검찰에 고발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수개월 수사 끝에 일단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의혹이 뭐 이번 총선에서만 제기됐던 건 아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또 어떤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남을 보존해야 된다, 뭐 투표남 보존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요구가 나왔던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경찰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이 있었던 적은 맞지만 예.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일단 증거를 찾은 적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완수 총장은요, 선관위 투입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지시를 했던 걸까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선관위를 꼭 집어서 특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지시를 해놓고 몰라요? 지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하신. 예, 그래서 수사관을 준비해달라 하는 거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선관위 쪽에 우리가 갈 예정이다 해서 알았다. 자, 그러니까 방첩사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지호 경찰청장 얘기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중앙선관위에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지호 경찰청장 따르면 여사령관이 먼저 합수본을 꾸려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수사관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사령관도 선관위 쪽에 갈 예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가 끝난 뒤에 경기 남부청에 전화해서 우발 사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비하는 게 맞겠다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경력 배치가 자체 판단이었다.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방금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경찰에서는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한 후에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했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